이번에 학습할 내용은 바로 멀티미디어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멀티미디어의 개념이요. 멀티는 다중, 미디어는 매체의 합성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합했다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매체냐면 텍스트, 글자, 사운드, 소리, 그래픽, 그림, 동영상 이런 데이터를 디지털 형태로 통합하여 양방향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라고 정의 내립니다. 자, 그리고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저장을 하게 되면 용량이 굉장히 커집니다. 뭐 그림이라든지 동영상이요. 그래서 용량이 크기 때문에 압축하여서 저장된다입니다.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을 구체적으로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통합성,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이 있어요. 자, 통합성은 이런 다양한 매체를 통합한 거죠. 그래서 통합성이 되고요. 디지털화입니다. 자, 디지털은 우리가 컴퓨터 분류, 데이터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아날로그 컴퓨터와 디지털 컴퓨터 할 때 얘기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날로그는 곡선 그래프를 다루는데 이런 그래픽이라든지 사운드, 소리를 다룰 때는 그런 곡선이 아닌가요? 그래서 멀티미디어는 아날로그가 아닌가요? 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아날로그가 맞긴 맞겠지만 결국은 컴퓨터가 인식하도록 디지털화 시켜야 된다는 거죠. 컴퓨터 파일로 저장하시려면 디지털 데이터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화가 아니라 디지털화라는 걸 한번 꼭 기억하세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처리합니다.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한다는 거죠. 쌍방향성입니다. 자, 쌍방향성 혹은 양방향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방향은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와 제공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전달된다. 그게 바로 쌍방향성이에요. 다음은 비선형성. 자, 선형성이라는 글자도 있겠다는 뜻인 거겠죠. 자, 선형성은 그냥 일직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한 가지밖에 없어. 그게 선형이에요. 그러나 비선형은 선택지가 여러 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일정한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순차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선택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다. 이걸 비선형성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멀티미디어 특징이요. 통합성,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입니다. 멀티미디어의 활용 분야입니다. 자, 멀티미디어 첫 번째 가상현실 VR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수한 장비를 착용하시고 나면 가상의 세계를 경험할 수 있죠. 어떤 모의 실험을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적합한 가상현실이 있고요. 증강현실 AR이 있습니다. 자, 우리 실세계죠. 현재 보이고 있는 모습에다가 3차원적인 부가적인 모습을 더 추가시킨 거죠. 그래서 나는 현실 세계에서 뭔가 3차원적인 요소를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증강현실 AR이고요. 주문형 비디오 VOD입니다. 자, 우리 IPTV 통해서 TV 보시잖아요. 거기에 셋탑박스에 컨텐츠, 뭐 영화라든지 드라마, 방송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을 주문해서 본다 주문형 비디오입니다. VOD. 다음은 주문형 오디오, 이 M은 뮤직이에요. 그러니까 음악도 구매해서 듣는다 이런 뜻입니다. 음악 파일을 주문해서 듣는다. 그럼 스트리밍이라는 말은 뭐냐면 음악을 실시간으로 듣는 거죠. 내가 뭐 다운을 받아서 내 컴퓨터에 저장을 다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실시간으로 재생할 수 있는 음악과 관련된 주문형 오디오 MOD였고요. 화상회의 시스템. 자, VCS. 중간에 있는 요 C가 컨퍼런스라는 회의란 뜻입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끼리 화상으로 영상을 통해서 회의할 수 있다. 그래서 화상회의 시스템.
학습 지원 시스템 CAI예요. 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컴퓨터 그리고 멀티미디어 요소로 아주 재미나게 학습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컴퓨터 학습 지원 시스템도 있고요. 원격 진료 PACS입니다. 병원에서 뭐 내가 검사를 받아요. 그러면 그런 자료들, 의학에 관련된 그런 정보 자료를 또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의학 영상 정보 시스템 있고요. 키오스크입니다. 자, 키오스크는 입출력 장치할 때 터치 스크린 할 때 얘기했었어요. 어디 가게에 음식을 주문할 때 점원과 하는 게 아니라 그 터치 스크린으로 주문을 할 수 있는, 예, 그래서 무인 안내, 무인 자동화 정보 안내, 이것도 우리는 멀티미디어라고 할 수 있어요. 꼭 여러분이 가게에서 주문하는 게 아니라 어떤 관광지라든지 안내소에 갔을 때 아주 멋진 그림이, 멀티미디어적인 그림이 나와서 여러분이 좀 더 이해를 쉽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영역에서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하드웨어예요. 자, 멀티미디어를 만들고 혹은 또 재생을 해야 되고 그러면 기계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스캐너, 사진이나 그림을 입력받아서 파일로 저장할 수 있고요.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 촬영하고요. 디지털 캠코더, 동영상 촬영하죠. 자, 다음 MPEG 카드. MPEG 카드는 압축된 영화나 동영상을 실시간으로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카드입니다. 프레임 그래버 보드. 카메라로 촬영한 아날로그 영상을 디지털 영상으로 변환, 캡처, 편집하여 저장할 수 있는 보드예요. 어쨌든 영상물하고 관계된 거예요.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자, 여기서 오버레이가 중첩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TV에 있는 영상 화면과 컴퓨터에 있는 화면을 중첩해서 보여주는 그런 보드입니다. 비디오 오버레이 보드. 그래픽 가속 보드. 우리 속도를 막 내는 걸 가속이라고 하잖아요. 자, 그림 요소가 3차원 그래픽 같은 경우에는 해상도가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속도 면에서 좀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품질의 해상도를 얻을 때 속도를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보드가 있고요. 비디오 캡처 보드, 동영상 데이터를 디지털 신호로 변한 파일 형태로 저장 가능한 장치. 자, 그래서 멀티미디어 하드웨어 관련된 장치들도 이렇게 있구나 살펴보았습니다. 멀티미디어는 다양한 매체, 그럼 그 다양한 매체가 뭐라 그랬냐면, 뭐, 글자도 있었고, 요 사운드, 소리, 그림,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중에 일단 사운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리 파일에는 3개가 있어요. 웨이브, 미디, mp3. 그러면 웨이브는 어떤 거냐? 자연의 음향과 사람의 음성 표현이 가능합니다. 음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또 그만큼 파일 용량이 커져요. 녹음을 할 때 설정 조건에 따라서 파일 크기가 달라집니다. 좀 더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장을 하게 되면 WAV라는 형식으로 저장이 돼요. 자, 다음은 미디입니다. 자, 미디는 약자를 살펴봤을 때 일단 처음이 뮤지컬입니다. 자, 뮤지컬 음악과 관련된 거, 지금 다 음악은 다루고 있지만, 자, 그래서 쭉 따라가 보니까 전자악기라는 말이에요. 전자악기, 작곡을 하시거나 그런 음악과 관련된, 자, 전자악기와 전자악기 사이에 신호를 주고받아야 된다. 그럴 때나 아니면 컴퓨터와 전자기 간에 또 신호를 주고받아야 된다라고 정해놓은 통신규약이에요. 미디는 용량이 작아요. 하지만 사람의 목소리나 자연음은 재생할 수 없다. 왜 전자악기 관련된 건데 뭐 사람의 목소리는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형식은 MID이고요. MP3입니다. 우리가 음악을 들을 때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이동하면서 듣거나 mp3 형태로 음악을 듣죠. 자, 오디오 데이터를 음질의 저하 없이 약 12분의 1 정도로 압축한다. 예, 형식은 mp3. 사운드를
이렇게 세 가지 형식이 있고요. 자, 오디오 기법. 내가 음악을 표현하는데 이런 기법 세 가지가 있어요. 시퀀싱, PCM, 샘플링. 자, 시퀀싱은 컴퓨터를 이용하여서 음악을 제작, 녹음, 편집하는 작업을 시퀀싱이라고 해요. 시퀀싱. PCM은 신호를 바꿔주는 건데 아날로그 어떤 음악의 파형이 있겠죠. 소리의 파형이 있겠죠. 그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컴퓨터가 또 기억을 해야 되니까 디지털 신호로 변환하여서 또 다시 본래의 아날로그 신호로 환원시키는 방식을 PCM이라고 합니다. 샘플링도 어떤 신호를 변환하는 작업 중에 하나인데 음성, 영상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일정하게 측정하여서 디지털화, 어쨌든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는 작업으로 오디오 시퀀싱의 대표적인 방식이다. 이 시퀀싱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 내용도 물론 내용이지만 그냥 오디오 기법에는 시퀀싱, PCM, 샘플링 요 용어의 그냥 내용에 대해서만 이 용어에 대해서만 봐도 될 것 같아요. 오디오 기법, 시퀀싱, PCM, 샘플링입니다. 자, 다음은 그림, 그래픽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그림은 파일 형식을 자세히 들어가기 전에 또 두 개로 분류가 됩니다. 비트맵과 벡터. 자, 비트맵은 점, 벡터는 선. 일단 이렇게 좀 키워드를 잡았고요. 자, 비트맵은 이미지를 표현할 때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봤을 땐 선이 그어져 있고 동그라미가 그어져 있지만 그 자세히 보시면 점점점점점점점점 점으로 다 이루어져 있답니다. 점으로 표현하는 방식 비트맵입니다. 비트맵은 고해상도를 표현하는데 적합을 합니다. 근데 해상도가 높다 보니까 파일 크기는 또 커질 수가 있고요. 가장 큰 특징, 이미지를 확대하면 계단 현상, 용어로 엘리어싱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계단 현상이 발생합니다. 자, 제가 선을 하나 그어 놓고 확대를 해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하기 전에는 이런 게 안 보였는데 확대를 했더니 정말 이렇게 뾰족뾰족뾰족 계단 현상 모양처럼 생겼어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바로 비트맵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사실적 표현에 적합하고요. 비트맵을 레스터 방식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비트맵의 형식은 BMP, JPG, GIF처럼 우리한테 조금 눈에 익은 파일 형식이 보입니다. 자,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트맵이었고요. 벡터는요, 선이라고 했어요. 점과 점을 연결하여서 곡선이 되는 방식입니다. 자, 이 벡터는 이미지를 확대해도 계단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요. 발생하지 않는 게 또 특징이고, 고해상도 표현에는 적합하지 않다. 파일 형식은 WMF, AI처럼 이런 형식이 바로 벡터가 됩니다. 자, 비트맵에 있는 파일 형식을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BMP입니다. BMP는 압축을 하지 않습니다. 저장을 할 때 압축하지 않기 때문에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표현할 수 있지만 용량이 또 커지는 단점이 있고요. GIF는 256까지만 색상 표현 가능하다. 자, 까지만이라고 한 거 보니까 그렇게 색상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된 색상으로 표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배경을 투명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큰 특징이죠. 애니메이션 표현이 가능한 게 GIF예요. 그리고 비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번 압축해도 화질에 손상이 없다. 자, 이 압축해서 저장을 하는 건데 비손실 뭔가 손상이 없다니까 좋은 것 같긴 해요. 그죠? 자, 비손실 압축 기법에 대해서 한번 먼저 찍고 넘어갈게요. 아래쪽을 볼게요. 우리가 저장을 할 때 어떤 형식을 주냐에 따라서 압축을 하는 방법이 손실이 될 수도 있고 비손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자, 둘 다 압축하여 저장을 한 다음에 복원을 했을 때
이 정보에 원래 가지고 있던 그림이요. 그 그림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 없이 원래의 이미지가 그대로 똑같이 보이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압축을 한 다음에 복원을 했을 때 원래의 그림과 완전히 일치하는 거는 손상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비손실 압축이라고 하고요. 원래 이미지보다 화질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나오는 거는 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왕이면 용량을 줄이는 압축을 해도 손상이 없는 비손실 압축 기법이 좋은 거겠죠. 그죠? GIF가 그렇대요. 비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여 여러 번 압축해도 손상이 없다. JPG입니다. JPG는 표준 규격이라 그래요. 표준 규격.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상에서 자료를 올리거나 받거나 하는 이미지는 보통 JPG예요. 비손실 압축과 손실 압축 모두 지원되나 압축률과 특허 문제로 인해서 주로 손실 압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고주파 성분, 문자, 선, 격자 등이 많은 이미지 변환에서는 GIF나 PNG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질 수 있다. 이게 또 단점이네요. PNG, 웹에서 최상의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 제정한 형식이고 이것 또한 비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합니다. GIF와 JPG 장점을 혼합하여서 만든 형식이고 GIF를 대체하여서 인터넷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애니메이션 표현은 할 수 없다. 애니메이션 표현은 GIF에서 가능하고요. 자, 그래픽 파일 BMP, GIF, JPG, PNG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 그림은 다양한 그림 형식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그림 파일을 저장할 때 다양하게 형식을 주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제가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래픽 전문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 문서 작성하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그냥 도형을 그림화 시켜가지고 그걸 오른쪽 단추 누르면 그래픽 전문 프로그램, 포토샵 같은 건 아니지만 이렇게 그림 파일로 저장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럼 들어가 봤거든요. 그랬더니 파일 형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PNG, JPG, GIF, BMP 등 이렇게 형식을 고를 수가 있는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형식을 다르게 저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자, 똑같은 그림인데 BMP로 저장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크기가 52, 그리고 GIF로 저장했더니 2, JPG로 저장했더니 4. 그러니까 GIF에 비했을 때는 한 배는 됩니다. 자, 그리고 PNG는 한 중간쯤 되네요. 3. 자, 그래서 압축을 전혀 하지 않은 BMP는 파일 용량이 굉장히 크지만 선명할 거다. GIF는 비손실 압축 기법으로 용량도 줄여주고 손실도 없고 JPG는 그에 비해 용량은 좀 큽니다. 그리고 PNG 두 개의 장점을 조합했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파일 형식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정말로 다르게 표현이 되는구나. 참고로 여러분 한번 재미로 제가 해놓은 내용이에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픽 관련 용어. 나는 그래픽 전문 프로그램, 예를 들어 포토샵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림 작업을 해요. 그래픽 작업을 한다면은 관련된 용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더링. 자, 렌더링은 3차원이라는 말, 사실감이라는 말이에요. 3차원 질감을 표현함으로써 사실감을 추가하는 과정, 이걸 바로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3차원 사실감을 표현하는 거예요. 모델링. 자, 모델링은 3차원을 어떻게 표현하지? 라고 정하는 과정. 그러니까 모델링을 먼저 하고 렌더링에 들어가겠죠. 디더링입니다. 디더링은 색상이라는 뜻, 색상. 자, 우리가 색상을, 노란과 빨강을 조금씩 아니면 많이 섞을 때마다 색깔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색상을 섞어서 여러 색상을 표현하는 기법. 인터레이싱. 자, 인터레이싱은 이미지를 점점 선명하게, 점점 자세하게 나타내는 기법을 인터레이싱이라고 합니다. 모핑.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바로 특수 기법 좀 되겠네요. 그죠? 사물의 형상을 다른 모습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기술을 모핑이라고 하고요.
안티 엘리어싱. 자, 안티는 반대라는 뜻. 그러면 엘리어싱은 이런 거였어요. 비트맵 형식을 할 때,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비트맵 그림을 할 때 확대하면 계단 현상처럼 깨어지는 거. 그걸 엘리어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티 엘리어싱을 하면 그 계단 현상을 없애주는 거. 그게 바로 안티 엘리어싱입니다. 자, 그래픽 관련 용어. 또 제가 키워드로 잡은 내용을 살펴봐서 꼭 기억을 하세요. 여기서 잠깐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무엇을 살펴볼 거냐면 우리가 사운드 카드가 있고 그래픽 카드가 있잖아요. 사운드 카드는 컴퓨터 상에서 여러분 스피커나 이런 거 음악을 들을 수 있게끔 사운드 카드가 있고요. 그래픽 카드는 여러분 모니터 화면에 이제 화면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운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소리,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고요. 그러니까 소리 파형 아날로그를 컴퓨터 파일,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하고요. 그래픽 카드는 디지털 신호를 중앙 처리 장치, CPU에 있는 그 디지털 신호를 그림으로, 모니터 화면으로, 아날로그로 신호를 변환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랑 그래픽은 요 신호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영상입니다. 자, 동영상 우리가 지금 세 번째 데이터예요. 사운드, 그래픽, 동영상. 세 번째 동영상이고요. 자, 동영상은 MPEG 국제 표준 규격입니다. DIV 같은 경우에는 MPEG-4 화질과 MP3 음악이죠. 이걸 재조합한 형식이에요. AVI는 윈도우의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윈도우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별도의 하드웨어 장치 설치 없이 재생할 수 있고요. MOV는 애플사에서 개발한 동영상 압축 기술로 AVI보다는 압축률이나 데이터의 손실이 적다. 동영상도 특징이 이렇게 다르게 존재합니다. 자, 다음은 MPEG 규격입니다. 자, MPEG가 동영상 표준 규격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용도에 맞춰서 압축을 할 때 어떤 규정을 만들어 놨어요. 동영상 압축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다가 표준안을 제정을 해서 이 정도는 지켜줘야 됩니다. 라고 하는 규격을 MPEG 1번 이렇게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요. 살펴볼게요. 자, MPEG 1번은 CD나 비디오 CD 등의 용량 정도에서 적합한 규격입니다. CD를 만들 때 여기서 제정한 뭐가 있겠죠? 그죠?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MPEG 2번은 우리 HD, TV, DVD 같은 규격의 내가 동영상, 멀티미디어 자료를 표현한다면은 MPEG 2번이라고 얘네들이 정해놓은 규격을 따라야 돼요. MPEG 4번은 통신, PC, 방송에서 어떤 멀티미디어 서비스를 표현해야 된다면 4번에 해당하는 규격을 사용해야 돼요. 7번은요. 멀티미디어 정보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자도서관, 전자상거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한 규격이고요. MPEG 21번은 위의 MPEG 기술을 통합해서 디지털 컨텐츠의 제작, 유통, 보안 등 모든 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얘기합니다. 자, MPEG 규격, MPEG 1번은 CD 정도, MPEG 2번은 HDTV나 DVD, 그리고 MPEG 4번은 통신이나 방송 등에서 MPEG 7번은 전자도서관, 전자상거래처럼 정보를 검색할 수 있고요. 21번은 위에 있는 기술을 다 통합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MPEG 규격 기억하세요? 자, 다음 오늘 공부한 내용 멀티미디어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 오늘 공부한 내용이요. 자, 멀티미디어의 특징, 통합성, 디지털화, 쌍방향성, 비선형성. 자, 그리고 그래픽 기법 있었죠. 렌더링, 3차원 사실감, 모델링, 나는 렌더링을 어떻게 하지? 미리 한번 정하는 과정. 디더링은 색상, 인터레이싱은 점점점 자세하게 나타내는 기법. 모핑은 한 사물을 다른 사물로 서서히 변화시키는
안티 엘리어싱, 계단 현상을 제거하는 기법. 자, 그리고 그 데이터는 우리가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오디오, 소리, 웨이브, 미디, mp3. 그 다음에 동영상, 비디오, AVI, DVI, MOV, MPG. 이런 이름을 가진 거는 동영상이고, 자, 그림은요, BMP. 우리 압축 안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고해상도 압축 안 함, 하지만 크기가 크다. GIF, 인터넷 표준 그래픽 형식이고 8비트에서 256 컬러를 사용하고요. 애니메이션 가능하고 비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한다. JPG, 요거는 국제 표준 압축 방식이다. 224비트 해서 컬러는 아주 많이 표현되네요. PNG는 GIF를 대체하는 그래픽 형식으로 애니메이션은 안 된다. 그리고 앞에서는 언급이 안 되는데 뭐 참고로 TIF라는 그림 형식도 있답니다. 자, 우리 멀티미디어의 특징과 멀티미디어 자료에 대한 특징도 살펴봤습니다. 멀티미디어였습니다.